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추석 연휴에 개인 휴가까지 보태서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유튜브도 있고 푹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잠시 멀어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어느덧 저의 연금 투자가 만 3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연금 투자를 대하는 저만의 자세, 그리고 지난 3년간 몇 가지 후회했던 점 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의 개인 연금 투자 기간이 벌써 만으로 3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저의 연금 계좌 수익률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9월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걸 볼 수 있고, 작년 말에 큰 하락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의 투자 인생에 있어 얼마나 큰 기복이 있었겠냐마는, 사실 저는 작년 한 해 마이너스 2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의 고수들이 말하는 우량 ETF를 모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 마음속에서 끊이질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가 ETF 투자를 해야겠다고 처음 마음 먹었을 때 적어도 20년은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못해도 3년은 버텨보자라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텨냈고, 23년 들어서는 22년의 하락을 모두 만회하고 전체 누적 수익률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느꼈던 저만의 생각들을 이번 영상을 통해 전달 드릴 테니 장기 투자를 해 가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현재 기준 저의 전체 연금 계좌 비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2년에 제가 큰 하락을 겪으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점은 주식시장의 현재 분위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몰빵 투자는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다가 지난 10여 년간 모아왔던 연금저축 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면서 목돈이 한 번에 들어왔고, 21년 상승장에 너무나 많은 돈을 매수하는데 거의 몰빵 형태로 쓰다 보니 22년 하락장에서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부터 시작한 DC형 퇴직연금도 투자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안전자산인 예금에 먼저 투입을 하고 남은 예수금부터 차근차근 적립식 매수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군은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던 S&P 500,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제외한 종목 군별 비중을 살펴보면 S&P 500이 약 26%,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21%, 나스닥이 20%, 미국 테크 10%, 반도체 9% 정도입니다. 그 외에 차이나 전기차나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등 잡다구리한 테마형, 섹터형 ETF들도 있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투자 초기에 저만의 기준을 완전히 수립하기 이전에 몰빵 형태로 담아두었던 종목들이고, 현재 기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강제로 존버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또 느꼈던 점은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 이러한 테마형, 섹터형 ETF들은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S&P 500과 나스닥, 미국 반도체, 여기에 노후 현금 흐름을 위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시 투자를 시작한다면 테마형, 섹터형 ETF들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과 23년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시작하기 전인 22년까지 제 계좌는 연금저축 펀드와 IRP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이 두 계좌에서만 작년 한 해 마이너스 2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모두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시기라 그런지 몰빵으로 인해 부족했던 예수금, 그리고 더 적극적인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았던 점이 가장 후회로 남습니다. 23년 들어 22년의 하락을 모두 만회하고도 추가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역시 투자의 규모가 중요한 점, 그리고 우량한 ETF들은 결국 이렇게 보답을 해준다는 점 등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리스크는 단순히 위험성이 아닌 불확실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보다 더욱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난 3년간 투자를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연금 계좌를 통해 장기 투자를 해 나가실 분들은 굳이 테마형, 섹터형 ETF에 투자할 필요 없이 미국 지수 추종 ETF들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S&P 500, 나스닥, 반도체, 미국 배당 다우존스 4종목을 메인으로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3에서 5년 이내 꼭 필요한 돈은 절대로 주식 투자에 이용하면 안 되겠다는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3년 후 입주 잔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돈은 절대로 주식 투자에 이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작년에 25% 하락을 맞았을 때 곧 필요한 돈이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고, 조금이나마 건져보려고 매도를 했다면 23년의 달콤한 상승장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역시나 마음이 편한 투자가 최고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뉴스 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위기와 관련된 정말 많은 뉴스 기사와 유튜브 영상 등을 접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경제 지식 측면에서 나쁠 건 없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선 오히려 이러한 정보들은 저에게 노이즈로 작용을 해서 불필요한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의도적으로 경제 뉴스를 굳이 찾아보지 않고 있고, 9월부터 미국 주식 시장에 조정장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생각에 짜릿한 감정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3년 정도의 짧다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저는 저만의 투자 기준을 정립할 수 있었고, 저만의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완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ETF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관련 공부는 꾸준히 이어가되, 주변 노이즈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유튜브에 계속 기록할 예정이며,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가며 우리들의 공동 목표인 풍족한 노후 생활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